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뉴스만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26년 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은 줄고 대출은 막히고 금매는 늘기 시작했다. 시장이 방향을 고민하는 시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10가지 시작하겠습니다. 1. 수도권 공급 비상등 켜졌다. 김포 하남 사실상 입주 제로. 오늘 첫 뉴스는 입주 물량 급감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아백 14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약 20만 가구 수준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30만 가구 안팎을 유지하던 흐름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수도권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쳐도 약 10만 9천 가구인데 서울은 전년 대비 1만 가구 이상 감소했고 인천도 정점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격차가 큽니다. 김포는 올해 입주 물량이 28가구, 하남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3기 신도시 본격 입주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공급 공백이 체감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 감소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줄면 전세월세 시장에서 매물 부족이 먼저 옵니다. 실수요자라면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지역에 언제, 얼마나 물량이 들어오는지를 더 촘촘하게 확인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1억 아니 1억 5천 낮출게요. 조급해진 다주택자들의 이 동네 집값도 하락세.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부동산원 2월 셋째 주 주간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전주보다 낮아졌습니다. 수도권과 지방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여기에 정책 변수가 더해집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5월 9일로 예고하면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놓자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송파 헬리오시티에서 기존 호가보다 1억에서 1억 5천만 원 낮춘 매물이 등장했다는 사례도 보고됩니다. 시장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선호단지, 역세권, 학군지는 여전히 수요가 살아있지만 정책 일정과 금리, 세금 변수가 맞물리는 구간에서는 가격 조정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승률 숫자보다 지금 나온 매물이 급매인지 아닌지, 실거주 거래인지 갈아타기인지를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3. 5월 140만 원 옵션료 내세요 시 마른 전세 매물에 꼼수 임대료 등장. 세 번째 뉴스는 임대차 시장의 꼼수 임대료 논란입니다. 전세 보증금 인상에 제약이 생기자 집주인들이 가정가구 시스템 에어컨 같은 옵션 사용료를 별도로 붙여 사실상 월세처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월세 매물은 1월 초 대비 각각 두 자릿수 비율로 감소했습니다. 매물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세입자가 이런 조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거기서 나옵니다. 제도의 빈틈을 시장이 새로운 가격 형태로 채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의 옵션료가 어떤 법적 성격으로 적히는지,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숫자만 비교해서는 진짜 부담을 알 수 없습니다. 관리비, 옵션료, 계약갱신 조건까지 합친 총 거주비로 판단해야 싼 줄 알고 비싸게 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LH 둘로 쪼개고 토지임대부 공공분양 도입. 네 번째는 공공주택 공급의 구조 개편 소식입니다. LH개혁위원회가 상반기 중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LH를 토지주택개발공사와 토지주택은행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관련 부채를 토지주택은행으로 넘겨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그 위에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동시에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남양 배치, 가구조합 제한 완화, 선호도, 기반 옵션 구성 같은 내용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가 구호에서 실행구조로 내려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뉴스입니다. 다만 조직을 쪼개는 것 자체가 체감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사업 인허가, 재원, 조달, 분양 방식 설계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맞물리느냐가 관건입니다.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에 관심 있는 실수요자라면 분양가만 볼 게 아니라 매달 내야 하는 토지임대료를 포함한 총 거주 비용으로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외곽이라고요? 살아보면 달라요. 관악구 재평가. 다섯 번째는 지역가치 재평가 이야기입니다.
관악구는 흔히 외곽으로 묶이지만 동작구와 맞닿아 있어 강남과 여의도 접근성이 좋고 실거주 만족도가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봉천 역서울대 입구역 라인, 봉천 두산 관악 드림타운 같은 단지가 구체적 사례로 언급되고 서부선 추진과 재개발 진행이 미래 변수로 꼽힙니다. 이런 기사가 많이 읽힌다는 건 사람들의 탐색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남이냐 비강남이냐는 단순 구도보다 출퇴근 시간 생활권 개발, 호재 재개발 진행도를 조합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우수 입지를 찾는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외곽이냐 중심이냐보다 내 일상에 맞는 중심이 어디인지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6. 봄 이사철인데 전세 매물이 없다. 꼼수 옵션요. 더 확산되나? 여섯 번째는 세 번째 뉴스와 같은 맥락의 연장이지만 이번엔 봄 이사철이라는 계절 변수가 전면에 나옵니다. 전세 보증금 인상폭 제한을 피해 옵션 사용료를 붙이는 방식이 중개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고 심한 경우 1년치 월세 명목으로 현금을 추가 요구해도 세입자가 받아들이는 사례가 있다고 전합니다. 전세 월세 매물 감소 수치는 앞선 뉴스와 겹치지만 봄 이사 수요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 체감 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가격 상승보다 물량 부족입니다. 매물이 없다는 공포가 먼저 오고 그게 비합리적 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증금 숫자보다 계약 조건 전체를 꼼꼼히 따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7. 이 대통령 다주택 규제하면 서민주거 안정 전월세 오른다는 주장은 억지. 7번째는 정책 메시지 자체가 뉴스가 된 사례입니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 규제가 전월세 불안을 키운다는 야당 주장에 직접 반박했습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은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매물이 매매 시장으로 나오면 집값이 안정되고 실거주 매수가 늘면 전세 수요가 줄어 전월세도 안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발언의 찬반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입니다. 투기 억제와 매물 유도에 무게를 싣는 흐름으로 읽히기 때문에 시장은 이 메시지에 먼저 반응합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실제로 늘어나는 시나리오와 반대로 임대 매물이 줄어 전월세가 단기적으로 더 타이트해지는 시나리오가 동시에 경쟁하는 국면입니다. 실수요자일수록 정책 일정과 지역별 입주 물량을 함께 봐야 안전합니다. 8. 자기야 신혼집장만 힘들 것 같아 대출 여력 3개월 새 1억 줄었다. 8번째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분석을 인용한 이 기사에서 연이은 대출 규제로 인해 신혼부부의 평균 대출 가능 금액이 3개월 만에 1억 원 가까이 줄었다고 전합니다. 실수요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 자산 부채 수준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비교하면 대출 없이 자기 자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진단입니다. 집값이 오르내리는 것보다 실수요자에게는 내가 지금 살 수 있느냐가 시장의 진짜 체감 온도입니다. 앞으로 거래량은 가격보다 대출 규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혼 청년층이라면 매수 타이밍만 볼 게 아니라 지역 선택과 면적 다운사이징까지 포함해 전략 전체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9. 서울시 정부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 제도 개선 요청. 9번째는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는 소식입니다. 핵심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속도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세입자 손실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HUG, 융자 대상 확대, 소규모 재개발 대상 면적 요건을 1만 제곱미터까지 넓히고 간선도로변까지 포함하는 완화 방안이 건의 내용에 담겼습니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만으로는 도시 정비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현실 인식이 배경에 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단기 기대감이 생길 수 있지만 실제 체감으로 이어지려면 주민 합의, 이주, 사업비 조달이라는 현실적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제도 개선이 실행 모델로 내려오는지를 지켜보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10. 관악노원도 집값 랠리 주춤 서울 외곽 지역도 상승폭 꺾여. 마지막 뉴스입니다. 최근까지 중저가 랠리를 이끌던 서울 외곽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 둔화가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을 보면 관악과 노원의 상승률이 낮아졌고 광명, 하남 등 경기도도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과천에서는 하락 전환 사례와 함께 한 달여 만에 실거래가가 1억 원 내려간 사례도 나왔습니다. 시장이 피로감을 드러낼 때는 언제나 변동성이 컸던 구간부터 먼저 식습니다. 대출 규정 변화 이후 거래가 몰렸던 15억 원 이하 구간이 먼저 흔들릴 수 있고 설 연휴 같은 계절 요인까지 겹치면 매수 문의가 줄면서 상승폭이 빠르게 꺾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전체를 보는 것보다 내가 보고 있는 구와 동의 매물 증가 여부, 실거래 속도, 급매출현을 직접 체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오늘 부동산 뉴스 10가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급은 줄고 있고 대출 여력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급매는 나오기 시작했고 임대 시장은 물량 부족에 꼼수 비용까지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정책은 매물 유도 방향으로 힘을 싣고 있고 외곽부터 상승폭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한 방향을 못 잡는 시기일수록 전체 흐름보다 내 지역, 내 조건, 내 일정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하루 되십시오.